더뉴 트레일 블레이저. 오프로드를 시승행사에서 하는 거는 저는 처음인데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시일 것 같고, 스위처블 사륜을 이용해서 사륜을 넣고 돌길을 주행하고 있는데 전륜보다는 확실히 네 바퀴의 구동력을 배분해 주다 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라요. 속도를 내는 구간이 아니라 이렇게 정교하게 엑셀을 밟아 보면 휠 타이어가 슬립하지 않고 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흡사 일상생활에서 비춰보면 성묘 갈 때나 차박 갈 때나 이런 경우 지금 보시는 길을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길에서도 스위처블 타입 사륜 사용하시면 정말 안정적으로 슬립 없이 주행하실 수 있는 감각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네 바퀴 그 어느 하나도 슬립이 일어난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진흙에서도 안정적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앞바퀴가 지나가고 뒷바퀴가 지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운전자가 느끼는 그 안정감, 쉐보레가 잘하는 거죠. 주행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차체 셰시의 튜닝을 잘 해놓는 것, 쉐보레가 특화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코스를 시승행사에서 기획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을 때 1열 승차감은 탄탄하지만 딱딱한 편은 아니거든요. 노면의 잔진동을 운전자에게 모두 전달해 준다기보다는 큰 굴곡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오르막길도 원래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길이거든요. 하지만 저속으로 꾸준히만 밀고 가 준다면 네 바퀴 전체의 구동을 배분해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동 배분으로 인한 그 안정성이 좋네요. 이제는 많이 주행하실 온로드 일반적인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오프로드보다는 많은 분들이 SUV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런 포장이 잘 된 도로를 달리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승차감은 기존 트레일블레이저는 2열은 조금 딱딱한 편이고 1열은 좀 부드럽다라는 평이 많았었는데요,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열에서 느껴보면 탄탄한 세팅도 탄탄한 세팅인데 그래도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직진의 안정성은 좋습니다. 불안함 없이 나가는 승차감도 좋고요. 갑자기 하중 이동을 할 때 갑자기 핸들을 틀거나 양쪽으로 좌우로 흔들어 보면 이마저도 안정적이에요. 근데 다만 스포츠성이 좀 깊은 차량들처럼 즉각적으로 차가 반응하고 서스펜션이 빡빡하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부드러움을 많이 섞어 놓은 느낌입니다. 도로에서 많이 만나는 과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저 방지턱을 넘으면 되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넘어보면 타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떨어져서 안정을 찾는 그 과정까지가 우리가 우려했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이 들어요. 부드럽습니다. 편해요. 그리고 맨홀 뚜껑 혹은 도로의 이런 이음매들을 지나갈 때도 부드럽게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차량은 스위처블 4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2륜으로 주행할 때와 스위처블 4륜 버튼을 누르고 4륜으로 주행할 때의 차 엑셀을 밟았을 때의 느낌이 좀 일반인이 타봐도 바로 알 정도로 다릅니다. 2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밟아보면 앞이 좀 들리면서 뒤가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이고, 스위처블 4륜을 딱 켜게 되면 이 네 바퀴가 전체적으로 쭉 앞으로 밀고 가는, 이 앞이 들리는 게 없어요. 노즈업 현상이 없습니다. 차를 일자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승차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승차감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시트입니다. 시트가 약간 탄탄하지만 부드러움을 좀 섞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을 잘 지지해주는 소파의 느낌이에요.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3시 가까이 됐는데 거의 계속 운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추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 착자감에 있어서는 무너지지 않고 탱탱하게 지켜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승차감을 조금 더 만족시키는 하나의 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승차감 요소 중에 또 하나가 이 트랜스미션이잖아요. 2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CVT 무단 변속기를 채택하고 4륜 스위처블 4륜이 추가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1.3 터보 엔진에 이 4륜까지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비까지 잡아야 되기 때문에 CVT보다는 9단 변속기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뭐 무지성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기 위해서 2륜은 CVT, 4륜은 9단 자동 변속기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차량의 좀 목적에 맞게
그 적절한 변속기를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단이라는 엄청난 다단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저속에서든 지금처럼 80에서 100까지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든 정말 부드럽게 변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다단화된 변속기가 주행할 때 변속 충격이 있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엑셀을 밟아도 변속할 때 충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음인데, 타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고급 모델에만 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는 소음을 감쇄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는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조용해요. 지금 104km, 105km 정도를 달리고 있고 외부에는 바람이 전혀 불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풍절음으로 인한 거슬림은 없고요. 노면 소음에서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도 약간은 있지만 예전 국산 차들처럼 뭐 노면의 소음을 내 귀가 다 받는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많이 정제돼서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같은 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노면 소음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통 SUV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115 정도로 주행하고 있는데도 풍절음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한 130 정도를 달리고 있더라도 풍절음으로 신경 쓰이는 건 없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다니시거나 뭐 노래를 듣고 다니시거나 살짝 듣고 다니셔도 전혀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서스펜션을 말씀을 드릴 텐데, 서스펜션이 제트링크가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 느끼겠어요. 뭐 토션빔이고 제트링크고 요 차이를 솔직히 뭐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으신 거죠.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그런 원론적인 얘기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게 요즘 차들에는 안 맞거든요. 토션빔과 멀티링크의 중간이다, 혹은 좀 더 진보된 토션빔이다, 뭐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그냥 편해요. 그냥 뭐 한쪽의 충격이 다른 쪽으로 밀려 들어온다거나, 혹은 코너를 돌아나갈 때 횡지의 한계값이 좀 낮아진다거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이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극한의 주행을 하는 상황, 이 차를 탈 동안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적으로 운행하는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제트링크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1.3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이 부족하진 않냐. 156마력이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비유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드라마틱한 출력을 보여주진 않지만 지금도 90에서 120 정도까지 풀악셀로 올려볼게요. 스포츠 모드는 아닙니다. 올린다고 하면 부드럽게 다운시프트를 하면서 한 130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진 않아도 추월을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력이 높은 차들을 제가 설명드릴 때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모자라죠. 근데 그냥 교통법규에 맞게 운전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모자라진 않으실 겁니다.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볼까요? 약간 더 빠릿빠릿한 반응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엄청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천천히 출발하시거나 일반적으로 출발하실 때 굼뜨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상당히 경쾌해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서 저건 안 나갈 것이다, 답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냥 저속에서도 혹은 정차해 있다 출발할 때 우리가 도심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뭐 0km부터 50km까지 혹은 0km부터 60km/h까지는 경쾌하게 밀어줍니다. 답답하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출력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운전자가 답답하게 느끼느냐 혹은 경쾌하게 느끼느냐입니다. 이 더 뉴 트레일 블레이저는 후자라고 보시면 돼요. 정차에 있을 때 혹은 저속에서 다시금 치고 나갈 때 그 1.3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훨씬 더 경쾌하게 치고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같은 것도 지금 거의 없고요. 정차해 있을 때는 당연히 조금은 있습니다. 3기통 엔진의 어찌됐든 한계라고 느껴지고요.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씩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거슬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습니다. 운전할 때 실제로 사용하는 편의상 운전자 보조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고 속도를 한번 내려주면 그 속도로 세팅이 되고, 이제 길게 올려서
규정 속도에 맞게 세팅을 해주고요. 차간 거리도 이 버튼으로 3단계 중에 저는 3단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슈퍼크루즈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 유지 보조는 있습니다. 다만 조향을 도와주는 조향 보조는 없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경쟁 차종들은 요새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또 하나가 순정 내비가 없이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다 보니까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카메라가 있을 때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준다거나 그 카메라를 지나고 다시 내 설정 속도로 속도를 높여준다거나 이런 기능은 아쉽게도 빠졌습니다. 다만 요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그래도 좀 편하게 운전을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좀 아쉽다, 다른 걸로 가겠다 하면 말릴 수는 없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우리가 시내에서 편하게 타고 다니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타사 브랜드의 차량들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잘 안 쓰거든요, 시내에서도.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이런 방식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어도 크게 상관없을 거고요. 나는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한 1년에 한 25,000, 3만 뛴다 라고 하면 요거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단점이라고 느꼈던 게, 보통 요즘 차들은 D드라이브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석 문을 열면 이게 자동으로 P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는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수동으로 P로 바꾸고 차에서 내려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신경이 갑자기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함을 좀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오토홀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오토홀드를 걸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오토홀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때는 뭐 간이 오토홀드라고 표현을 하니까 어떤 분이 뭐라 하시던데, 유사 오토홀드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걸고 속도 조절하는 레버를 위로 올리면 차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건 오토홀드의 선택권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안 넣어 놓은 겁니다. 벤츠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시던데, 벤츠는 어찌됐든 오토홀드를 활성화 시켜 놓으면 브레이크를 2단계로 밟는 것에서 오토홀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거는 동작 하나에서 끝나요. 내 오른발이 그냥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이건 브레이크는 밟아야 되니까 브레이크 하나 움직이죠, 발이. 손가락으로 크루즈 컨트롤 버튼 한 번 더 눌러야 되죠. 그리고 위로 한번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을 톡 밟아야 되는 그 일련의 과정까지가 한 번의 오토홀드인 거예요. 한두 번까지는 쓰실 수 있겠죠. 하지만 계속 가다 서다 하는 길에서 이렇게 오토홀드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쉐보레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쉴드를 좀 쳐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토홀드를 안 넣는 겁니다. 그냥 이건 좀 잘못됐죠. 오토홀드를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가 아까 오프로드를 주행하다 보니까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없습니다. 대부분 SUV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들이 있는 차종들이 많잖아요. 급격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켜고 내려가면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차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급격한 경사를 내려가야 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버튼 조작 편의성은 그냥 화려하진 않아도 운전하면서 조작하거나 정차했을 때 조작하거나 단순해서 좋아요. 그리고 전부가 누르거나 돌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을 뭐 하루만 하시면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차량의 브레이크는 다른 타사 브랜드보다는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이 좀 빡빡하거든요. 쉽게 스펀지처럼 물렁거리지 않아요. 이렇게 밟았을 때도 초반 담력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조금 더 밟으면 담력이 즉각적으로 들어옵니다. 급브레이크를 하면 제동거리가 얼마나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브레이크를 많이 밟지 않아도 돼요. 빠른 속도로만 눌러주면 어렵지 않게 브레이킹을 하실 수 있고, 감속을 하는 과정에서의 차체의 거동이라든지 핸들이 이렇게 털린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앞에 노즈 다이브도 저는 심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코너링을 돌아 나가는 거는 코너가 없어서 지금 못 보여드리지만, 차가 뒤뚱뒤뚱 거리는 걸 롤링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그런 롤링이 심하다거나 상하체가 따로 놀아서 주행 질감이 좀 이상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아 나가는 과정에서 차체 강성이 좋기 때문에 나는 잡소리 이런 것들도 거의 없어요. 고속 와인딩을 하는 게 아니라면 무난한 수준이지 않을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코너의 감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짧게 타면서 어떤 느낌인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추후에 시승차를 받을 수 있다면 실제 우리가 출퇴근하는 환경이나 좀 막히는 도로나 고속도로나 타보고 실제로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시승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